반갑습니다. 박문수 부동산의 박문수입니다. 오늘은 매물 소개가 아닌 산책하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원주택 구입하거나 중개할 경우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면 좋을 주의사항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지하수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전원주택을 보러 가면 상수도보다 지하수가 많은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럴 경우 주택을 보러 가서 마음에 든다고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면서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지하수 때문에 향후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전원주택을 매수하거나 또는 중개할 때 도로만 확인하고 지하수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확인을 한다 해도 매도인에게 여쭤보고 소공이냐 대공이냐 깊이 정도만 확인합니다. 만약 매도인께서 잘 모른다면 직접 관정시설에 가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안내문을 확인해 보면 되는데, 만약 확인할 수 없다면 매도인께 확인 후 알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매도인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아니면 매수할 물건이 여러 번 매매되면서 매매인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A에서 B로, B에서 C로, C가 이렇게 겹치면서 C가 매매할 경우 앞에 A가 연락이 되면 좋겠지만 연락이 두절된 경우 과연 최초 A라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매도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있었다고. 그 말만 믿고 계약할 경우 잔금 전, 잔금 후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할 때는 좋겠지만 계약 후 잔금 때까지 항상 좋게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대체적으로 좋게 마무리되지만 간혹 감정이 쌓여 좋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매매 물건에 하자를 발견할 경우, 또는 매매 물건에 포함이다 아니다 그럴 경우, 또는 매도인이 나도 전 소지한테 받지 않고 잘 사용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문제로 다툼이 있는 경우 매도인에게 지하수 관련해서 연락을 하면 처리해 주는 사람도 덜어오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감정이 쌓인 상태에서 건물 및 토지만 매매했지 지하수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는 나도 전 소유주한테 승계받지 않았다 할 것입니다. 나는 모른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하수는 관공서에서 주기적으로 개발한 사람에게 수질검사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만약에 매도인이 연락이 안 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소유주, 땅 소유주라도 지하수 개발한 사람이 아니면 마음대로 지하수를 폐공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지하수를 새로 파야 하고 그로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겠죠. 비용 문제가 아니라 이건 스트레스 만땅입니다. 관정시설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 시 당연히 매수자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수도 반드시 포함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 계약 시 어떻게 특약을 명시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특약에 매도인은 잔금 시 지하수 개발 이용자 권리 의무 승계 신고서를 작성해서
매수인에게 필요한 서류와 함께 교부한다. 이 교부할 경우 본계약은 무효로 한다. 또는 일정 금액을 감액한다. 특약을 명심합니다. 필요 서류는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에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해 줍니다. 그러면 잠금 시 작성할 서류를 보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자막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상 매수인 앞으로 명의 변경 후 1개월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매물 영상이 아닌 전원주택 구입 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영상은 사무실에서 하려고 그랬다가 막상 앉아서 하려고 그랬더니 잘 안 돼서 이렇게 운전 겸 산책하면서 영상을 촬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수 부동산의 박문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